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조국에게 배운다 제2편, 조국의 가족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가는 인문 제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 표는 조국의 가계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국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내용을 들었고 이미 언론, 전 국민이 가족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의외로 이 가계도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네이버에도 안 나오고 구글 이미지에도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제가 허접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쓸만합니다. 자, 먼저 조국에게 하얀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조국이 이 가족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조국에게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그런 분은 제가 지난번에 다짐을 해드렸던 가장 기본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국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저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조국 일가에게 배우는 이 재테크 편은 조국의 일가가 어떻게 이 재산을 만들었고 증식해 왔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돼 있다거나 조국 일가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짐드리지만 절대 이념이나 사상에 얽매여서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배우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야 이 투자의 세계에 한 발, 두 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조국을 중심으로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동생의 부부, 그리고 동생의 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의 오촌 조카, 유명하죠. 조범동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의 아들, 딸, 그 다음에 부인 전경심의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내가 왜 조국의 가족, 이 가계도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어서입니다. 이 역할 분담은 일부 가족은 희생을 담당하고 일부 가족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금을 보내고 받는 것은 누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이 가족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이들이 자본 이전이라든지 절세, 탈세, 자산 증식,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과 가계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역할 분담, 그 다음에 펀드를 중심으로 한 코링크를 중심으로 한 펀드의 구조, 자, 그거까지 아시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결론적인 투자의 방법, 어떻게 하면 100억 가지고 3천억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조국을 보시면은 그 위에 아버지 조변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상 이런 가계에 현재 380억이라는 큰 재산을 모으게 된 단초를 제공하고 실마리를 풀어간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조변현 씨는 1985년도에 이 웅동학원을 단돈 1억을 주고 인수합니다. 그 당시 85년도에 1억이라고 하면
사실상 작은 돈 아닙니다. 이럴 정도면 강남의 32평 아파트를 한 3채? 네,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 자금이기 때문에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 지역에 써 있는 그 인맥 때문에 또 싸게 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하셨고 그 다음에 옆에 어머니 박정수 씨가 있는데 현재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두 사람 옆에 빨간 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다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정에는 총 4명의 신용불량자가 있는데 조변현, 박정수 씨 외에 조국의 동생 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도 신용불량자입니다. 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족이 갖고 있는 모든 채무는 이 신용불량자들이 떠안고 즉 줘야 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용불량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고 자금을 전달하고 모든 재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의 명의로 이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용불량자가 될 정도로 이 가족 간의 신뢰는 상당히 두껍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노인인데 신용불량자가 돼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동생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동생은 자기 형을 위해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내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면서까지 나의 위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 조국이 서울대 법대 교수이기도 했지만은 민정수석이라는 뭐 그 이전부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직자라는 인식을 상당히 강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 이혼을 하고 조은양이라는 자기의 전처가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150억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외교 정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도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난 돈을 벌고 싶다. 그 의도는 누구나 갖고 있죠. 그런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드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돈이 아예 없으면은 시도조차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시드머니가 생긴 다음에는 내가 이 투자를 어떤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시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어떤 용기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자기 어떤 지식,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그것은 능력의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조건은 자기의 좋은 향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모 매체에서 이 조건이 부산 지역의 경찰 인사권을 좌지우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뭐 칠성파하고도 아주 가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조건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은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고 자기는 무일푼인데 부인은 150억의 채권을 갖고 있고 이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현재로서는 아직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증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가족의 어떤 희생정신은 남다르다. 아주 뛰어난 희생정신을 갖고 마치 일제시대 때의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처럼 가족을 감싸주고
숨겨주고, 이런 역할 분담을 아주 잘하고 있는 뛰어난 가족입니다. 자, 가족 전체가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란 표시를 해놓은 세 명이 있죠. 현재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그 다음에 조권, 그 다음 조범동이 이제 구속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 자, 보시면 정경심의 동생 정광보가 있죠. 정광보는 이 일에 깊숙이 인볼브가 되면서 본인은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에 상무로 승진을 합니다. 다 연관성이 있죠. 아무렇게나 상무로 승진시켜주지 않습니다. 또 그 시기는 굉장히 아주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과 정경심 두 부부 사이에는 그 딸 조민과 조원이 있고, 조건과 조은양의 사이에는 또 아들이 있는데, 이런 아들, 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주모한 것은 다 이 어른들이 한 짓이고, 이 아이들한테 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마치 잘못이 있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뛰어난 재테크 능력을 발휘했는데, 거기에 이런 자식들은 끼어들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자, 이 조국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식구들이 이 주위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기획과 실천의 중심에는 조국 전 장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역할 분담이 있는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모든 채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겠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데는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로 나가야 되는데 조국에게 큰 재산이 있다는 것은 부담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송을 걸어서 채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죠.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국의 처 정경심도 도양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정경심을 제외하고, 현재 아시아나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건의 처 조은양에게 모든 채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했죠. 가족끼리 이건 무슨 짓이냐,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건과 조은양은 2009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그로부터 4년 뒤 조변현 씨가 사망을 했지만은 그 사망한 조국의 아버지 비석에는 조은양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라는 그건 이미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이 맞기 때문에 두 사람은 위장 이혼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속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했지만은 지금은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은양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의 채권을 가져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과 조건으로 봤는데, 자기 남편이 구속돼 있고 또 손이 동생인 정경심도 구속이 돼 있고, 자, 조국이 남아 있는데 조국마저 구속이 되면 조은양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홀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시어머니 박정수 씨가 있으니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조국이 구속이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긴 금고형을 받게 된다면은 실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150억 아닙니까?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은 바로 그건 집행을 하면 됩니다. 재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 팔고
어디 먼 나라로 가지 않을까요? 미국? 캐나다? 갈 수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현재 이런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조금 위기 상태에 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테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 지식을 다지기 위해서 오늘 이 가계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가계도를 잘 머리에 갖고 계시고 다음 설명을 할 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